안녕하십니까, 이진건 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그 백선엽 장군 국민장 시민 분향소 여기를 찾아가서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 올리고 왔습니다. 비가 오는데도요,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. 자기 차례를. 저도 1시간 이상 이제 기다렸다가 분향을 했는데,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는 뭐 1시간 반 이상 또 2시간 가까이 기다렸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. 그런데 그 비 속에서 그 궂은 날씨에도 말이죠, 불평을 말한 사람은 없어요. 다만 이제 이런 분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야 되겠느냐, 이런 한탄의 목소리는 나왔습니다. 비용이 만만치 않았겠죠. 그런데 그걸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, 신전대협이라고 하죠. 이 단체를 비롯해서 몇몇 단체에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.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맡아서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백장군의 전공을 다 이야기하자면요, 뭐 몇 날 몇 밤이 걸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? 길고 긴 이야기가 되겠죠. 그런데 대부분이 그 중요한 대목은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두 분의 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낭독하면서 백장군을 추도하는 게 어떻겠느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중 한 분은요, 김소원 선생의 수필집 건망 허망에 소개한 어느 어머니의 시입니다. 그 어느 어머니는 북쪽 저 먼 곳에서 교편 생활을 했던 분인데, 일제시대에 그러다가 월남해서 이제 오신 분인데, 유교 사변 때 두 아들을 조국에 바친 분입니다. 그분이 처음엔 월남에서 서울에 잠시 살다가 남편 직장 달아서 진해에 와서 살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시 사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뭐 월급 그거 받아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아마 이 부인이 산에 나무하러 다녔던 모양인데, 나무하는 중간중간에 그 연필을 가지고 노트 조각에다가 꼭꼭 눌러 쓴 그 시랍니다. 일본 하이쿠라고 그러죠. 단가. 예. 그건데 일본 말로 쓰여져 있었다네요.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에 교편을 잡으셨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 시를 김소원 선생이 옮긴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예. 김소원 선생은 뭐 당시에 일본말, 일본 글을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대가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죠. 그러니까 아마 원문을 충실히 그 뜻을 잘 살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럼 저는 그대로 읽을게요. 그 이게 짧은 글이 단가니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그게 시 한 편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여러 편이 모여서 한 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단가 하나하나가 한 편입니다. 마음 한 줄기 조국의 말과 글로 옮길 길 없는 나를 용납하소서 과도기에 났음에. 이게 이제 자신의 이 마음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는데 일본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점을 용서하시라는 겁니다. 내가 서 있는 이 산맥에 연해서 너들도 아마 싸우고 있으려니 내 아들. 대지에 엎대어 신명께 기도하는 어미의 귀에 들려오는 듯 하구나 너들의 군화 소리. 또 이런 시도 있네요. 지난 한 해 수없는 어머니의 눈물을 자아낸 저조의 그날이여 다시 돌아왔느냐. 이건 6.25 1주년 때 쓴 시입니다. 재단 쪽으로 눈 한 번 주지 않고 가는 행인들, 이 결의를 위해서 너들 죽단 말인가. 이것은 이제 전몰장병 위령제 때 쓴 거고요. 동해에 솟은 무궁화 아름다운 백의의 나라, 업고에 시달려 슬프고야 이 백성. 이 생활에도 어느새 마음마저 젖었나 보아 묶어놓은 나무단이 봄에도 탐스러워. 이건 이제 자신이 이제 이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느낀 생각이죠. 저녁 하늘에 나란히 비추이는 저기 저 쌍별, 우에 깃든 너들의 넋신양 바라본다. 어머니 자식을 생각하는 애절한 마음 그대로 표현된 거죠. 그리웁거나 아득한 북쪽 나라 산골 내 고향, 고사리며 머르며 풍성도 하더니만. 이런 시도 있고요. 김소원 선생이 이제 옮겨 쓴 건데, 김소원 선생도 옛날 분이니까 요즘 표현하고 좀 다르죠. 예. 이 어머니의 아들들과 함께, 이 아들 둘 다 전사했습니다. 이 아들들과 함께 백장군은 전투에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.
만약에 백 장군이 다부원에서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적군을 거기서 막아내지 못했다면 아마 대한민국 구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. 그런데요,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, 조화 하나는 보냈습니다만은 아주 그야말로 외면하고 있어요. 지금 말이죠, 무슨 뭐 대전 현충원에 가느니 못하느니 별별 이상한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? 영웅을 이런 식으로 대접한 나라가 세상에 여기 말고 또 있겠습니까? 만약에 그때 김일성이 계획한 대로, 획책한 대로 이 한반도가 자신의 그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? 자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이 나라, 대한민국, 그걸 말이죠. 그 정통성을 이렇게 부인하고 싶은 까닭이 뭘까요? 다음은 조지훈 시인의 종군시 다부원에서입니다. 이건 이제 뭐 제가 한 두어 번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전체를 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.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하시고 그 백장군을 기리고 또 그분을 추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달 농성 끝에 나와보는 다부원은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. 피아 공방의 화포가 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. 아, 다부원은 이렇게도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있었구나. 조그만 마을 하나를 자유의 국토 안에 살리기 위해서는 한 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 바치지 못했거니 사람들아 묻지를 마라.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.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대로 머리만 남아있는 군마의 시체, 스스로 뉘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 길 옆에 쓰러진 괴뢰군 전사,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이제 싸늘한 가을 바람에 오히려 간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.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 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면 이 가련한 죽음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. 살아서 다시 보는 다부원은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함께 안주의 집이 없고 바람만 분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